계속해서 창조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는 신앙에 대해서 부활과 승천과 영생, 무엇에 대한 것, 내가 창조된 사실, 이 수많은 것에 대해서 막연한 믿음, 그런 기초 속에 있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그런 좀 기운이 빠진 맹숭맹숭한 신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나마 우리 어른들은 오랜 신앙 속에 이 막연한 믿음이 쌓이다 보니까 막연한 믿음이 그냥 굳은 믿음이 됐는데, 우리 시월이처럼 젊은 우리 청년들은 진짜 막연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창조신앙 부분은 우리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랑이를 포함해서 사랑의 어머니 아버지 또 주원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근거가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이 없죠. 근데 이 부분을 다루는 시간이 거의 참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루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이나 신학의 영역이 아니고 자연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스타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일스타트를 어떻게 재는거예요? 우리 거라고 합니다. 신앙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헛방귀를 끼죠. 그건 우리 영역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여드리면 이 창조 신앙 시리즈 여기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울 기울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주와 생명의 기원,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은 과학의 영역이 다 아니다? 왜 아니다?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다? 과학이 아니다. 그럼 무엇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과학적이어서 진화를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들도 실험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데 그냥 믿는 거다. 둘 중에 어느 것을 믿냐?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뭘 믿느냐? 그런 거 없어요. 관찰을 한 사람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네요. 자, 과학도 보이는 거실 세계가 어떤 세계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로 인정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과학적인 진실이 맞아요,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텔로미어. 모든 세포는 뭐예요? 텔로미어가 한 번 복제할 때마다 짧아져서 나중에 죽는데,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세포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다? 암세포였다. 그 얘기는 우리 세포 자체가 뭐 할 수도 있다?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근데 암세포는 뭐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살지만, 그 암은 살지만 그로 인해서 뭐예요? 살아야 될 필수적인 세포도 다 변질이 돼서 뭐예요?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는 거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 그 세포도 뭐예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처럼 변질되지 않고 텔로미어가 계속 유지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 자체가 영생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존된 무엇이나 무엇의 정보로 동일하게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다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으로? DNA로. 심지어 DNA가 없어도 뭐로? DNA 정보, 데이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DNA가 기억이 또 안 나시나? 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우리의 DNA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정보만 가지고 또 그 정보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똑같이 만들 수,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설계 도면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도면이 뭐예요? DNA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죽었을지라도 우리를 동일하게 부활시킨다는 것, 부활신앙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머리털 빨리 사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모든 DNA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DNA 정보를 데이터로 하면 열심히 하나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나하면 달라나는 뭔게 뭐예요? 이게 홍지사님 정보예요. 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집사님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신앙과 사실이라면 무엇도 존재해야 된다? 무슨 화석? 무슨 화석이요? 예를 들어서 신앙과 사실이면 깨부리가 토끼가 된 게 사실이면 깨부리가 토끼로 변화될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 중간 화석이 발견돼야 된다. 근데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뭐다? 둘 중에 하나예요. 깨우니가 갑자기 어느 날 토끼를 낳았던가. 깨우니가 임신했는데 새끼를 낳는데 뭐가 태어났어요? 토끼가 태어났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깨우니와 토끼가 존재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깨우는 깨우미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존재했다. 있는 것입니다. 자, 종 안에서의 진화는 있다 없다? 고양이가 부리와 뾰족한 새가 한 지역에서 살다가 먹을 게 콩이 엄청 많아. 부리가 길었는데 긴 부리로 콩을 먹자니 불편해. 세월이 지나다 보니 부리가 콩을 먹기에 편안한 짧은 부리로 변화된 새로 진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살다 보니 피부가 점점 검검해지고 그러다 어떡해요? 아들 태어나고 손주고 하다 보니 10대 지냈더니 까무잡잡해졌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멧돼지를 잡아다가 창을 이렇게 놨는데 집에서 가둬놓고 무리해서 키웠더니 새끼 치고 새끼 낳고 난리가 났더니 어머니가 없는 그냥 집돼지가 태어났다.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요. 그게 지금 돼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도 뭐예요? 늑대가 진화돼서 개가 된 거 우리가 봤잖아요. 유전자관에 똑같다. 그래서 같은 종 안에서의 진화는 있어요. 하지만 뭐는 없다? 종을 뛰어넘는 무슨 진화? 대진화는 증거도 없고 파석도 없고 또 불가능하다. 왜요?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미에서 새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라이온하고 타이거 합쳐서 라이온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타이거하고 라이온에서 타이온 태어났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둘은 종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거 봤는데 그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다른 형질이 교미에서 태어난 새끼는요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라이온 세대가 없는 거예요. 교미에서 새끼 낳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종끼리는 뭐가 안 된다? 교미에서 후손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종 자체가 그래요.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획득된 형질은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오늘 뭐예요? 성형수술 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성형한 그 높은 콧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오늘 뭐 이렇게 동물이 살다가 다쳐가지고 어떤 변형이 생겼는데 새끼를 낳았더니 변형된 모습으로 태어나서 슬슬 진화됐다. 이게 불가능하다. 자, 무엇은 지금 현재 있는 생물과 전혀 다른 생물이 태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돌연변이. 근데 돌연변이는 뭐예요? 지금보다 뛰어난 모습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고 문제가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지 않는다? 진화될 수 살아남게 됐더라요. 생존하지 못하고 죽어요. 살아남아야 진화가 되지. 진화는 뭐예요?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 진화되니까.
자, 그리고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에는 수백 개의 필요하지도 않은데 남아있는 뭐가 있다? 무슨 기관? 흔적만 남아있는 흔적 기관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갑상선, 맹장, 꼬리뼈, 남성의 유두, 사람이 뭐예요? 몸에 나는 털, 이런 거 다 뭐다? 옛날에 동물 때, 추울 때 막 털이 막 온몸을 둘러서 살아남기 위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옷을 입으니 필요 없어서 조그만 털, 흔적만 남았다. 이게 흔적 기관이에요. 그럴듯했죠. 이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교과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과학이 발달되어 보니까 흔적이 아니라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것들. 필요한 거예요. 그 옛날에 갑상선 조금만 부으면 그냥 뺐어요. 왜? 흔적 기관이니까 필요 없는 거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갑상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호르몬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맹장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애기 낳자마자 맹장 뗐어요. 조금만 크면. 그죠? 이게 사람의 맹장염 일으키거나 말썽 걸린다 해서 뗐었어요. 예전에. 일부러 수술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맹장 굉장히 중요한 상환물질. 그러니까 소독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갈 때 대장에 있는 중요한 균들을 뭐예요? 소장의 나쁜 균이 대장에 들어가면 유익균을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예요? 맹장이 있어서 거기서 뭘 한다? 쉽게 말하면 파출소예요. 거기 신경들이 있다가 대장으로 넘어가는 세균이 있으면 뭐예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태초에 어떻게 창조했다? 종류대. 이 복습하는 데 20분이 걸렸네요. 그래서 진화론자는 뭐라고 했냐?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신경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서 됐다. 이게 흐름이다. 그 중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것도 있어요. 상동기관. 이것도 여러분 어릴 때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 고양이, 고래, 박쥐 다 같은 종이에요?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인데 그 판을 보니까 뼈대를 보면 구조가, 구성이 다 어떻다? 다르다 아니면 비슷비슷하다? 비슷하다. 조류도 오류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다? 고래로부터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뭐가 된 거다? 서서히 진화된 증거다. 이것이 상동기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똑같이 상동기관을 가진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제가 주장하는 진화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바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화되었습니다. 모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래서요, 이 바퀴가, 사실 맨 왼쪽에 있는 나무 바퀴는 2억 3천만 년 전의 바퀴예요. 그런데, 일만 년이 지나면서 저 바퀴로 진화가 됐어요. 서서히. 자,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다니 정신도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랑 다른 게 뭐예요? 똑같아요. 왜요? 저 바퀴가 땅에 묻혀 있다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땅에 묻혀 있는 걸 사람들이 파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 파내면 뭐라 그래요? 우와, 이 바퀴, 이게 뭐지? 파낸 다음에 지측면은 뭐예요? 밑에서부터 발견된 바퀴를 보고는 야, 이게 진화됐네?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삼동기관, 이런 바퀴의 진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판의 진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뭘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설계. 어떻게 됐다? 한 사람이 설계했다. 하나님이 물고기나 새나 고양이나 사람을 뭐예요? 한번 그분이 창조하다 보니 뭐예요? 같은 시스템 하나, 설계도를 하나 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만드신 증거가 아니에요?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뭔 생각이 떠올라요? 엔진,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진화된 게 아니라 처음 설계자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걸 보고 설계 뭐 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발전시켰다. 하나님도 뭐예요? 동물의 상동기관을 통해서 한 분이 창조했다, 설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즘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 저는 교과서에 신경 썼어요. 왜 안 나올까요, 요즘 교과서에? 이 내용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태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요만한 세포가 자라가지고, 애기로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뭐 같아요? 돼지입니다, 돼지. 얘는요? 거북이. 얘는 닭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개화 때부터 사진을 찍어봤더니, 사람이 개화일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어머니가 있을 때나 모양이 어떻더라? 비슷하더라. 이게 바로 해켈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모든 동물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뭐예요? 진화된 게 맞다. 우리의 조상, 돼지나 사람이나 돼지가 사람으로 진화되다 보니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배아 때 모습이 닮아있다. 이게 신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과서에 없어요. 왜 없어요? 사기 쳤어요. 실제는 이겁니다. 자,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닭이고, 근데 앞에 보세요. 모양이 쟤처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중간은요? 다르죠? 전혀 달라요. 실제로는. 그럼 왜 왼쪽은 이렇게 나왔을까요? 해겔이 순서 상관없이 비슷한 거를 이 뒷부분 중간에
단계에 있는 건데 어떻게 해요? 모양이 비슷하면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앞으로 당기고 막 밀고 하면서 맞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동물은 임신한 지 6주가 된 것이 인간이 일주된 거나 비슷하면 6주를 일주의 그림으로 앞으로 당겨놓고 일주 뒤로 밀고 하면서 막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행태의 대화 발생 논리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중에? 통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했더니 행태를 뭐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셉에 대한 고백을 인정함으로 나 인정한다. 나 조작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만 이런 거 아니야. 뭐예요? 같은 유형의 죄를 지은 다른 수많은 동료 학자들과 함께 일반의 동료를 받아야 함을 나는 고백한다. 나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 그러니 나도 뭐예요? 이해해 주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사기를 쳐가지고 저렇게 해요? 이게 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자기 인생을 다 팔았어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단이. 이런 그림 보셨죠? 선거 시간에 지나해주는 거. 말을 봐라. 말을 보면 지나는 게 뭐예요? 만 2년 보면 에오니푸스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맨 오른쪽에 가는 이름이 뭐예요? 옛날에 굉장히 비싼 차, 현대 에쿠스. 에쿠스가 말린 이름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옛날에 에쿠스 할 때 품에 입자를 2개를 이렇게 했잖아. 말 단골에 이 지금처럼. 그죠? 왜 주장해요? 이게 말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말 발가락이 이 동물은 4개, 3개, 3개 그러다가 하나로 됐어. 그걸 화석을 모아놓고 뭐라는 거예요? 발가락 4개에서 하나로 진화를 만든 말의 조상이다 하면서 진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진화된 거 맞아요? 그럼 발가락 숫자. 진화는 보통 발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가락 하나 됐다는 거 표현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들은 어머니도 없었다? 이렇게 변화했다. 그러면 진짜 진화된 게 맞다면 뭐도 진화된 시설 맞아야 될까요? 갈비뼈를 누가 세봤어요. 시키지도 않는 짓을 누가 했어요. 이 동물의 갈비뼈를 세면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멸종부터 진화됐으니까 갈비뼈 숫자가 점점 많아지거나 점점 적어지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갈비뼈 숫자가 어떤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얘는 18쌍, 쟤는 16쌍, 쟤는 18쌍. 갑자기 찔렀다 늘었다면 이 진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허리뼈도 세봤어요. 허리뼈 숫자는 더해요. 6개, 7개, 8개, 6개. 이 얘기는 뭐예요? 진화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갈비뼈가 15개, 허리뼈는 8개인 동물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뭡니까? 진화된 거죠. 시어부터 작은 강아지부터 큰 강아지 모아놓으면.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영신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이전으로 간주되어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사람이 내린 결론은 어떻다? 자주 큰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과학의 가정적인 추론은 자주 뭐 되고 정정되며 폐기되고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지구의 발달에 관한 뭐예요? 가정의 연수가 흔히 100만 년씩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도 예전에는 지금은 45년 됐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 30몇 년이나 그랬거든요. 근데 몇억 년이 지들 맘대로 막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1억 년이면 얼마인데? 그 엄청난 나요. 다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학설들이 얼마나 서로 모순되는지. 이게 하위천 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말씀 준비한 거에 반도 못했지만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창세기에 여러 번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힘이 좋았다. 저희 아들이 시험 다닐 때 일입니다. 숙제가 있었어요. 과제가 뭐냐면 딱지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딱지를 크게 만들어 오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마트에 가서 이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박스로 딱지를 만들었어요. 이만한 딱지를 만들어서 아이 가방에도 안 들어가는 걸 막 부셔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그 딱지를 만들고 제가 어땠을까요? 보기에? 좋았어요. 딱지 만들고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 왜 좋았을까요? 우리 아들이 시험에 갔을 때 그 큰 딱지 제일 큰 딱지를 꺼내고 돌아왔을 때 애들이 보고 부러워할 때 그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아들이 미션 갔다 와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정말 아빠 짝지가 제일 컸지? 아니요. 알고 봤더니 학부형 중에 박스 공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박스 공장을 하시다 분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제일 큰 박스를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재판 거기에 뭐 잽도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연히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크기여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가장 적당한 사이즈로 만드셨어요.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면 문제가 생겨요. 지구를 태양에서 아주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셨어요. 너무 더 가까이 놓으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조금 더 멀리 놓으면 추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모든 것 다 적당히, 심지어 천왕성, 목성, 토성 왜 그리 커요? 근데 여러분 목성, 토성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주에 여러분 별똥별 보셨죠? 최근에 별똥별이 뭡니까? 그만큼 우주의 운석이 우리 지구를 떠나지 못해요. 별똥별이가 작으니까 대기를 진입하면서 이렇게 타요. 그래서 사라지거나 떨어져도 요만하게 해서 떨어지니까 괜찮은데 큰 게 날아오게 될까? 광주는 그냥 날아가요. 근데 그런 운석들이 지구로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날아옵니다. 근데 왜 없어요? 오다가 목성, 토성에 부딪혀요. 지구는 목성, 토성 바깥에는 돌잖아요. 이게 날아오다가 목성, 토성 워낙 크기 때문에 땅일의 힘도 셉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뭐예요? 목성이 끊어지면 끌려가서 거기에 부딪혀요. 방패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없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좋았다. 우리 인간이 살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근데 그걸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어떻게 다 우연이 됩니까? 지구 사이즈, 태양, 거리, 이런 우연이 다 어떻게 가능해요? 뭐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되는데. 오늘 우리를 살아가시며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주님을 보냈는데 우리는 하늘을 갈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지낸다면 하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연이 아닌 계획에 의해서 우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